1번 문제. 주파수 60Hz, 극수 40인 동기발전기의 회전자 지름이 8m일 때 그 주변 속도는 몇 미터 per second일까요? 단, 파이는 3.14로 계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동기속도 ns는 120 곱하기 60 나누기 40으로 180rpm입니다. 주변 속도 b는 파이 곱하기 지름 곱하기 초당 회전수이므로 3.14 곱하기 8 곱하기 180 나누기 60을 계산하면 75.36이 나옵니다. 팁입니다. 주변 속도 공식에서 분당 회전수를 반드시 초당 회전수로 환산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2번 문제.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회전계자형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회전계자형을 쓰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절연이 쉽기 때문입니다. 고조파 제거를 통한 파형 개선은 회전 방식이 아니라 권선법인 단절권이나 분포권의 역할입니다. 고압 대전류가 흐르는 전기자를 고정하는 것이 절연과 배선 인출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3번 문제. 동기기 권선법 중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면 유기기 전력의 크기는 조금 줄어들지만 고조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깨끗한 정연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전력의 크기는 희생하되 파형의 질은 높인다는 핵심 특성을 꼭 기억하세요. 4번 문제. 동기발전기에 지상 역률의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뒤지는 지상 역률에서는 자속을 감소시키는 감자작용, 즉 직축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발전기 기준으로 뒤지면 감자, 앞서면 증자로 암기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5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큰 철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단락비가 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전압 변동률이 작고 안정도가 높으며 과부하 내량이 큽니다. 다만 기계가 크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단락비와 임피던스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6번 문제. 역률 1로 운전 중인 동기 전동기의 계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위상 특성 곡선인 비곡선에서 역률 1인 지점보다 계자 전류를 줄이면 지상 역률이 되어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게 됩니다. 계자를 키우면 진상, 줄이면 지상 역할을 합니다. 7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를 때 흐르는 전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병렬 운전을 위해서는 전압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합니다. 용량은 달라도 운전이 가능하며 부하를 용량에 비례해 분담할 뿐입니다. 용량이 다른 발전기도 병렬 운전이 가능하며 기동 전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8번 문제. 동기기의 회전자에 설치되어 난조를 방지하고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권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동 권선은 동기 속도에서 벗어나려 할 때 억제력을 주어 난조를 방지하고 전동기 기동 시에는 회전력을 만들어줍니다. 난조 방지 대책 1순위는 언제나 제동 권선임을 기억하세요. 9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기여자는 진상전류 때문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부족여자 상태의 동기조상기나 불로리액터를 설치해 상쇄해야 합니다. 부족여자는 지상, 과여자는 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0번 문제. 동기전동기를 기동전동기법으로 기동할 때 기동용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유도전동기는 슬립 때문에 동기 속도보다 느립니다. 동기 전동기를 동기 속도까지 끌어올리려면 더 빠른 속도를 내는 이극적인 전동기가 필요합니다. 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하므로 극수가 적어야 속도가 빠릅니다. 11번 문제. 단자 전압과 여자 전압 사이의 위상각 델타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위상각을 부하각이라고 하며 동기발전기의 출력 전력 크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출력 공식에서 4인 델타의 델타가 바로 이 부하각입니다. 12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주로 Y결선으로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Y결선은 절연이 쉽고 중성점 접지와 고조파 순환 전류 차단에 유리하지만 전기자 반작용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려면 단락비를 크게 하거나 보상권선을 써야 합니다. 13번 문제. 돌극형 동기기에서 직축 리액턴스 XD와 횡축 리액턴스 XQ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돌극형은 직축 방향의 공극이 좁아 자기 저항이 작습니다. 저항이 작으면 리액턴스는 커지므로 XD가 XQ보다 큽니다. 직축 공극이 좁으니 리액턴스는 더 크다고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14번 문제. 전격 전압 6600V인 발전기가 전격 전압을 발생시키는 계자 전류에서 단락 전류가 500A, 전격 전류가 300A라면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단락비는 단락 전류를 전격 전류로 나눈 값입니다. 500 나누기 300을 하면 약 1.67이 나옵니다. 단락비는 전류의 비 또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며 계자 전류를 조정해 계통의 역류를 조절하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을 활용하여 무효 전력을 제어하고 역류를 조절하는 기기를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과여자는 콘덴서, 부족여자는 리액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16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위상차가 발생했을 때 흐르는 유효 순환 전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동기와 전류라고도 불리는 이 전류는 두 발전기 사이의 위상차를 없애고 다시 일치시키도록 작용합니다. 이 전류가 교대로 흐르며 진동하는 현상이 바로 난조입니다. 17번 문제. 동기기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정도를 높이려면 동기 리액턴스는 작아야 하지만 사고 시 전류 제한을 위해 역상과 영상 임피던스는 적당히 큰 것이 유리합니다. 리액턴스를 줄여 단락비를 크게 하는 것이 안정도 향상의 핵심입니다. 18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두 시험으로 단락비와 동기 임피던스는 구할 수 있으나 전기자 저항은 별도의 직류 저항 측정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동기 임피던스 계산 시 보통 저항 성분은 매우 작아서 무시되기도 합니다. 19번 문제. 기전력의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 철심에 적용하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슬롯을 비스듬하게 만드는 스큐 슬롯은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여 기전력 파형을 매끄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도기에서도 소음 방지와 특성 개선을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20번 문제. 풍력 발전기에 주로 사용되며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유리한 동기발전기 형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는 브러시와 슬립링이 없어 유지보수가 쉽고 효율이 높아 풍력 발전 분야에서 선호됩니다. 브러시가 없다는 점이 관리면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21번 문제.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리액턴스가 증가하면 전압 강하가 커지므로 전압 변동률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최대 출력과 안정도는 모두 떨어집니다. 리액턴스와 전압 변동률은 비례관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2번 문제. 출력이 9000kW일 때 발전기 효율이 0.9, 원동기 효율이 0.81이라면 원동기의 입력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원동기 입력은 출력인 9000을 전체 효율인 0.9와 0.81로 각각 나누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약 12,345입니다. 시스템 전체 효율은 각 장치의 효율을 모두 곱해서 구합니다. 23번 문제. 원통형 동기발전기에서 최대 출력이 발생하는 부하각 델타는 몇 도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비돌극형인 원통형 발전기의 출력 공식은 4인 델타에 비례하므로
델타가 90도일 때 출력이 최대가 됩니다. 돌극형은 부하각이 90도보다 조금 작은 지점에서 최대가 됩니다. 24번 문제. 12극 동기발전기의 주파수를 60Hz로 유지하기 위한 회전자 속도는 몇 rpm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동기속도 공식 120 곱하기 주파수 나누기 극수에 대입하면 120 곱하기 60 나누기 12는 600rpm이 됩니다. 전기기기의 가장 기초 공식이니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25번 문제. 병렬 운전 중인 두 발전기의 주파수가 서로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주파수나 위상의 차이가 생기면 유효 전력이 이동하면서 동기와 전류가 흐르고 이로 인해 난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압 크기는 무효 전류, 주파수와 위상은 유효 전류와 관련 있습니다. 26번 문제. 전기자 반작용 중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서는 경우 발생하는 작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진상 전류가 흐르면 주자속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전압이 상승하는 증자작용이 일어납니다. 발전기에서 앞서면 증자, 뒤지면 감자를 꼭 기억하세요. 27번 문제. 6극 발전기의 회전자 둘레가 2m이고 60Hz로 운전할 때 회전자 주변 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동기 속도는 1200rpm입니다. 주변 속도는 둘레 2m의 초당 회전수인 1200 나누기 60을 곱하여 40m/s가 됩니다. 지름이 주어지면 파이 d를 둘레가 주어지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8번 문제. 동기발전기에서 분포권을 채택할 경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분포권은 권선을 나누어 감으므로 열 분산이 잘 되어 냉각에 유리하고 파형이 좋아집니다. 다만 기전력 크기는 약간 줄어듭니다. 분포는 열을 골고루 퍼뜨려 과열을 방지한다고 연상하세요. 29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단락비가 작으면 임피던스가 커서 전압 변동이 심하고 안정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외부 변화에 견디는 과부하 내량도 작아집니다. 단락비가 작다 즉 전기적으로 약하고 예민한 기계라고 이해하세요. 30번 문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인 BLDC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BLDC 전동기는 영구자석이 회전하고 전기자 권선이 고정된 회전계자형 구조입니다. 전기자가 회전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브러시가 없어 수명이 길고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